오늘도 미국 증시의 연이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은 기분 좋게 했었는데 개장하고 나서 일제히 미국 증시가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반면 달러 같은 경우도 특별한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국 자산시장 및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잠시 반등하면서 24,500달러 정도까지 올랐었으나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오늘 월봉을 마감하게 될 텐데요. 19,977달러. 간당간당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월봉 마감을 2만 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운명의 월봉 마감 오늘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됐는데 9.1%로서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에너지 비용, 에너지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9%로서 이제 그들 역사상에서는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이번에 기록을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제가 앞서서 이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웨스트미스라는 아일랜드 지역에서 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기세가 9,836유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한화로 이제 바꾸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죠. 작은 카페의 전기세가 1,000만 원이 넘었다. 자, 살벌합니다. 유럽 쪽에 있는 자영업자들 거의 전멸하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날리고 그러는 것인지 유럽의 미래가 정말 암울한 가운데 독일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간 상승폭이 40년 이래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앞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독일 국채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채로 이 사람들의 돈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채는 안전한 투자처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국채의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율을 뛰어넘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네덜란드 농부들 그 외에 유럽 농부들에 이어서 이 벨기에 농부들도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항하는 농부들, 농민 봉기가 유럽 전역에서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농부들을 탄압하게 된 것일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세계경제 포럼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기후변화 이상을 핑계로다가 농민들을 탄압하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이 가축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곤충을 먹이려는 수작을 부려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귀뚜라미 튀김 같은 것을 선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말려들지 말고 사람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단단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금리 관련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인 로레타 마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를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금리는 내년 초 4%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잭슨 홀 연설 이후에 미국 증시가 떡락을 해버리자 미국 연준은행 총재 중에 한 명 닐 캐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준 총재는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미친 거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증시의 급격한 손실은 파월 의장과 동료들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요. 투자자들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죠. 인플레이션, 앞서서 유럽 쪽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 한국 증시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국민연금도 최악 손실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죠.
6월 말 운용 수익률 8% 마이너스 8%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77조가 날아갔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예측을 무시하듯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상황 속에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원숭이 곱창 감염자 사망 사례가 첫 보고가 되면서 안 그래도 엉망인 거시경제를 더욱더 쑥대밭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계속해서 미뤄왔었던 엘살바도르가 올해 말에 드디어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달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 측에서 아직까지 이 피해 금액 지급할 준비 자체가 안 됐고 KYC도 걸쳐야 되며 은행 계좌 정보 수집 등 처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몇 년까지는 아니라도 몇 달 이상은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몇 달 후에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송구스럽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한 가지가 또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워싱턴 DC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마이클 세일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비트코인 찬양론자이자 투자자인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레지를 탈세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DC에 살 때 수백만 달러어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마이크로스트레지는 이를 방조하고 도왔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글을 유추해봤을 때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레지를 때린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는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나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이 못마땅하니까 본보기로 비트코인에 대량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클 스트레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처형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의 세금법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뒤지면은 뭔가는 반드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정말로 마이클 세일러가 탈세를 한 것일까?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최근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달러를 던지고 오히려 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서자 암호화폐를 잡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고래가 지난 48시간 동안 125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간 지표로 불리는 짐 크레이머가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성 자산을 멀리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해야죠. 짐 크레이머의 말은 항상 반대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 쪽에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좀 근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상황이 엉망이 될 것이며 달러 강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및 암호화폐 등 자산을 매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금주 발표 예정인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달러 이 강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107포인트까지 다음 상승 전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암호화폐 및 증시는 약간 반등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저스틴 벤의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엊그제 레이 달리오가 강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 증시 주식들 다 팔고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주식 종목 한 가지만 빼고 다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았었는데 과연 지금부터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가? S&P 500 2008년도와 2022년도 함께 비교를 해놓은 차트 저도 전에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판박이처럼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3200포인트 근방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비트코인도 아작나는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몇몇 분들께서는 제가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연준이 매파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지 달리 제가 투자자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5만 달러였을 때도 이런 식의 경고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부자 돼가지고 띵가띵가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이야기해주기를 자, 비트코인 어제 반등했었으나 지지선을 뚫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9,766달러까지 뚫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반등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2만 달러 위에서 이 월봉 마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분석가 최근에 그래도 무서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었던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꼬라지를 보니까 바닥 찍기는 아직 먼 일 같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그의 예측이 맞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부디 힘을 내주면서 미국 증시랑은 언젠가 꼭 디커플링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거부권을 발동하면서 이 파라과이가 친 비트코인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안되겠다 니네 대통령 다시 뽑아라. 자, 다음으로는 FTX의 CEO이자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백악관을 방문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뭘 했을까? 그는 백악관 정책고문관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가 있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비탈릭 부테린이 천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 저도 어제 잠깐 그 논란의 사진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사진 때문에 비탈릭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렸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바로 다음날 비탈릭이 책을 출간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한데 모아놓고 중요 발표를 해버리는 비탈릭. 그의 천재적 마케팅 기술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책 지분증명을 9월달에 출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대단합니다. 비탈릭 정말로. 이 관심 종자들 같은 경우는 비탈릭을 좀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고급 스킬을 좀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탈릭이 착하기도 또 엄청 착하죠. 이 수익금 전부를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지 성공 일단 가져야. 자, 다음으로는 LG전자가 올해대로 암호화폐 지갑 앱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름은 재밌습니다. 월랩토라고 하네요. 월랩토 NFT도 보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들 차트 두 가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를 자랑하기도 했었는데요. 중요 가격대는 1538달러다. 1538달러를 지켜줄 수 있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1300달러까지 다시 한번 흐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에 이 하락형 수익이 와리가리를 마치고 드디어 뚫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황선 있죠. 추세장을 뚫을 수만 있다면 급격한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 오늘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